적인 공정성,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전망인데요. 이 법원에서 만약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게 된다 하면 이번 달 1일에 윤 총장의 직무개최 조치가 일시 정지된 것처럼 다시 일시적으로 총장직을 수행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 결과가 얼마나 빨리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태고요. 윤 총장이 별도로 검사징계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헌법소원을 낸 게 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해서 향후 뉴스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뭐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징계위원회 이제 2달 정직 나왔으니까 법무부 장관이 언제 청와대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언제 재가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일단 먼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청취자분께서 충격적인 문자를 하나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2633인데 아까 그 오프닝 할 때 허리케인 라디오 충격이라고 할 때 최일구가 꼭 7등이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까? 두 분도 그래요? 아니,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전 늘 우리 최일구 선배님을 가슴 깊이 천연 안반수의 마음으로 존경해왔기 때문에 사탄 최일구. 배 소장님은 아무 얘기가 없네. 아니 지금 이야기를 딱 하려고 하는 똑같은 이야기를 박연미 기자가 먼저 했는데 저는 항상 엄청 놀라는 게 숨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데 기록을 깼으면 좋겠어요. 기네스 기록. 그걸 좀 최대한 길게. 더 길게? 네, 더 길게. 그럼 119 불러야 돼요. 실뜨기의 어원을 또 김경래 PD가 찾았는데 굳이 다소 모자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제가 다소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아니죠. 네. 아니에요. 네, 얼마나 스마트하신 분인데. 위로해 주는 거예요? 멋있어요. 네. 아주 멋져요. 이렇게 자, 징계위 결정에 대한 정치권 반응을 좀 알아보자고요. 여당은 어떻습니까? 여당의 이낙연 대표는 검찰총장의 중징계는 검찰의 내부 과제가 드러난 것이다라고 설명했고, 네. 국민분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대 비위가 나온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공수처인데 공수처는 검찰의 민주적 통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야당의 반응은 완전 다르죠. 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징계위를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의 경우에도 공권력을 빌린 사적인 보복이다. 검찰을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공수처를 사유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윤 총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아직 징계 효력이 발생을 하지 않았으니까 출근했어요. 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쪽 입장 나온 건 없어요?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의 제청을 받아 제가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 부분을 출근을 했는데 아예 자동차가 정문에 서지 않고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기자들이 신문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검찰청의 발표는 정시에 출근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확인되었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출근 장면도 방송에 나타났는데 기자들이 아무리 질문을 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예.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야 지금 할 말이 없겠죠. 어떤 것도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대통령이 재가가 나온 다음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입장이 나올지 몰라도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고, 보통 어제 이 시간쯤 그랬잖아요. 인터넷에 기사 뜬 게 오늘 징계위에서 정직 3개월에서 6개월 이런 얘기가 돌았는데 그거보다도 더 낮은 2개월로 됐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해임 예측도 됐었고 정직 6개월 같은 중징계를 예상했었는데 2개월이면 예상보다는 조금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위 회의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 좀 알려진 게 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중단했는지? 바깥으로 알려진 이야기는 정확하게 전달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징계위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보안에 붙여져 있는데 각 법률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징계위원 4명이 각자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해임, 어떤 이는 정직 5개월인데
그래도 가장 낮았던 징계위원회 의견이 2개월이었다고 합니다. 정직 그러니까 2개월. 예, 정직 2개월. 그래서 이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장 유리한 이 징계의원의 의견이 2개월일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나중에 법률적으로 이것이 소송적인 전개됐을 때 향후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가장 낮게 나온 것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네. 높다. 그래서 정한중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얘기했죠. 끝까지 이게 경론을 벌이면서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가 어떤 것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 징계위원들이 뭐 전부 법학과 교수거나 뭐 변호사 네. 자격증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이제 정직으로 타협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자, 아까 또 칠뜨기 얘기를 한번 문자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요. 칠뜨기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폴 포리스트라는 영어로 아이디 보내주셨는데, 이 세상 조금은 모자란 사람이 현자입니다. 상암동 고인으로 보이시는 청취자분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많이 모자란 건 어떻게 해요? 네? 많이 모자란 건. 많이 모자란 거요? 네. 누가요? 자, 저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게이 뚱커벨 배승찬 소장, 시사계 선동영 박연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권에 그 자영업자들 임대료 지원이 필요하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현실을 반영한 이야기인데요.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올해 전년 대비 대략 70% 정도 급격히 줄었다고 합니다. 주변의 상황만 봐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데 그럼요. 버티다 가게 문을 닫는 가게도 꽤 많단 말이에요. 주요 상권들도 공실률이 30%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 저희가 김영희 피자, 김현우 피자 잘 가는 네. 그 상암동 음식점 있어요. 네. 한약집. 거기도 지금 문을 닫으신 건지 안내 표지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여기 상암동이 사실은 상권 대비 굉장히 임대료가 높은 지역이라 네. 무권리로 즉시 입주가는 그런 점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요즘 보면은 뭐 홍대, 강남, 또 명도, 이 서울의 주요 상권들이 다 마찬가지인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3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제 임대료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보증금을 다 제하고 나서도 임대료가 밀리는 상황이 되니까 이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화두를 던졌고요. 이에 대해서 여야가 각자의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이건 뭐 너무나 알겠습니다만 결국은 누구 주머니에서 임대료가 나갈 거냐, 그걸 가르는 작업이 이제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네. 여당에서는 임대료 멈춤법이다. 네. 이 발의를 했는데 안팎으로는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방법을 찾아가야 될 건데 지금 이동도 멈춰라, 이동 멈춤 아니겠습니까? 네. 말 그대로 지금 어려운 상황, 또 영업 제한이 되는 경우에는 임대료 멈춰라, 임대료 멈춤법이 임대료 멈추어라.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발의했고 약간의 논란도 있는데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나 집합 제한 조치가 취해졌을 때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게 하거나 외국의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최대 2분의 1까지만 청구할 수 있게 한 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에 대한 조세 지원 등 지원 방안은 왜 없느냐, 이 건물주들도 상당히 재산 침해가 있으니까 이들도 조금 감안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임차인도 이 손해를 보지만 당연히 임대하시는 분들도 오로지 그 임차료만 갖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네. 안팎에 여러 가지 좀 봐야 될 거. 임대료 멈춤도 중요합니다. 임대료 멈춤법 네. 중요합니까? 네. 별 몇 개 달아요? 별은 70개입니다. 왜요? 방금 손덕 박연미 기자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영업자 매출이 70% 이상 감소입니다. 70개. 임대료 멈춤법 중요합니다. 자, 임대료 멈춤법에 대해서는 오늘 수요일이라 잠시 후 3시 3부에서 인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하고 더 자세하게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게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양인데 직접 지원안이나 임대료 강제 인하 장치도 얘기가 되고 있다면서요? 네, 임대료를 아예 못 받게 하거나 최대 절반까지만 받게 해라. 이게 시장경제 논리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주들의 경우에도 장기간 임대료를 못 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의 생계도 걱정해야 하는데 한쪽이 일방적인 희생, 임차인과 임대인을 편가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좋지 않다, 이런 비판이 있고요. 그래서 세액 공제나 그동안 간접 지원이 많았는데 사실은 현장에서 봐도 현금을 직접 꽂아주는 것만큼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차 떼고 포 떼고 직접 지원을 하자, 이런 지원안도 있고, 또 다소 완화된 방식으로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좀 고민해보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야당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다고 하던데. 네, 계속해서 이제 훨씬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 기본소득당이 또 이 자영업청에 대해서 상당히 힘이 될 수 있을 만한 법안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업 정지나 제한이 이루어졌을 경우 임대료를 감면해야 한다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발의를 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도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문 대통령의 공정론에는 편가르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인하고 임차인을 갈라서 봐서는 안 된다. 1차적인 책임은 결국은 공공부문에 있다. 정부가 이걸 책임져야 할 그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물주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정부의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이게 국민의힘의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은 다만 미래통합당 시절이었던 지난 5월에도요, 이미 당론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 탈출 민생 법안, 이걸 내놓기도 해서 돕자는 것 자체에는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3시에 나올 건데요. 임대료 멈춤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제안이나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미리미리 문자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방송하는데 참고하도록 할게요. 자,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출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일명 이 법이 발의되면서 찬반 논란 크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방역 행정 조치로 집합 금지 조치를 받았을 때는 임차인이 내야 하는 임대료를 전액 감액하고, 집합 제한 조치를 받았을 때는 그 기간 임대료의 절반을 깎아주는 내용입니다. 이 법이 뭘까요? 좀 법을 읽어주세요. 선도관리기죠. 네. 코로나19 정말 심각합니다. 이동도 네. 멈춰라. 그렇죠. 그런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더 힘들잖아요. 그럼 임대료 뭐 해라, 이거 대석거라. 임대료 대속거라 법이다. 멈춰라.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연구일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까지 편안한 소파 G2 가구에서 커피 기프트권, 한독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더마 코스메틱 클라랩에서 멀티 시카 크림과 클렌징 폼을, 전국 자동차 정비업체 판매 원바이오 케미칼에서 후막 품질 인증 온실가스 매연 감소제를, 파크론에서 우리 가족 건강시켜주는 워셔블 온수 매트를,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를 양성하는 숭실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